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6일 당시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한 뒤에 최근 지도부가 이 고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 이 고문도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공천을 스스로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26살 박지원이 지난 1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했을 때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2030 여성표를 노린 청년 정치인 영입쇼. 여러분들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요? 자, 그리고 대선 패배 다음 날 박지원이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땐 비대위원장을 맡을 특별한 사람이 없는가 보다. 소위 바지 사장 앉혀놓고 실제 권한은 또 다른 공동비대위원장인 윤호중이 다 하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기자엔 권인숙의 아바타란 소문이 깔려 있었는데요. 친 이재명계 성향인 권인숙 의원이 박지원에게 정계 입문을 권유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박지원은 사안사마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 내에서 단기간 내에 존재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안희정 부친상의 화환을 보낸 문재인에게 공사를 구분 못한다고 비판하고 조국 정영신 부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죠. 또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추진하던 검수완박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인가 라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더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586 정치는 용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팬덤 성향의 지지층들이 많은 곳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층인 문빠,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층인 개딸,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 이런 지지층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저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박지원 전 위원장을 보면서 상대 진영이지만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자, 우리 우파 지지층에선 쓴소리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민주당 좌파 지지층에선 내부 총질로 평가받고 있는 박지원에 대한 진짜 평가 요소는 과연 차기 당권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을 저격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략 2번 정도의 이재명에 대한 박지원의 공개 비판이 있었죠. 한 가지는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박지원이 한 적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 비판하려 할 때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막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재명의 입막음 시도를 온정주의라고 표현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은 피했습니다. 자, 때문에 박지원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과연 박지원이 이재명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까, 또는 비대위원장 시절을 전후해 자신이 보거나 듣거나 겪었던 이재명과 관련한 일종의 폭로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자, 만약 이걸 한다면 이른바 소심파라고 인정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박지원의 이재명에 대한 일종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6일 당시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한 뒤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지도부가 이 고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 이 고문도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말의 뉘앙스는 이재명은 나서지 않으려 했는데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출마를 요청했고 이를 이재명이 수락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박지원 전 위원장의 폭로가 오늘 나온 것입니다. 자, 일단 박지원 전 위원장의 폭로 발언부터 보시겠는데요. 박 전 위원장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이재명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이 의원이 본인을
이제 인천 계양을 지역으로 콜해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을 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호출, 즉 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박전의 이 같은 폭로가 왜 파장이 예상되냐면요. 그간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 공천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나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친명과 친문이 세게 맞붙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재명, 송영길 때문에 졌다고 주장하는 친문계가 공천 과정부터 따져보자 이렇게 나서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건 친문 홍영표 의원이었는데요.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당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는 안 된다고 컷오프 시켰는데 그게 하루 저녁에 뒤집혔다며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당 전략공천위가 4월 19일 밤 송 후보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지만 이틀 뒤인 2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결정을 번복하고 컷오프 없는 100% 국민경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송영길 후보는 컷오프가 취소된 뒤 치른 경선에서 승리했고 송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자리인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친문 쪽에서는 이재명 의원과 친명계가 처음부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위해 송영길 후보의 컷오프를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송영길의 서울시장 출마와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 출마는 서로 대단한 상관관계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당시에 보도를 찾아보니 박지원과 관련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전략공천위에 있었던 관계자의 말인데요. 이 관계자는 이재명 의원은 계양보다 분당에 나가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갑자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차출하자고 한 뒤에 계양 전략국전이 결정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오늘 박지원의 폭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로 공천해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했고 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다라는 말과 맥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간 이재명과 박지원의 관계에서 어떤 말들이 돌았습니까? 이재명이 수족처럼 부릴 사람이 필요했고 이게 말 잘 듣게 생긴 정치초년생 박지원을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혀놨다 이런 말이 정치권에 파다했는데요. 박지원의 오늘 폭로가 맞다면 이게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 이것과 관련한 자신의 심경을 오늘 밝히기도 했는데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도 자기가 부릴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비대위원장에 앉힌 것인데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많이 불만을 표출하신 것 아닌가라며 대의를 위한 사람인 줄 알았으나 지금은 자기의 안위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기회주의자라고 직역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양을에 공천하지 않으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압박했다는 대목에서 송영길에게도 일종의 압박과 협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죠. 자, 그간 이재명, 송영길을 누가 공천했나 이 과정에서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나라는 점은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계파 갈등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지원의 입에서 폭로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